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적계획법 풀어볼 거고요. 풀지 않은 행렬 곱셈 순서 풀어보겠습니다. 정답률은 44% 정도 되고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행렬이 주어지고 어떤 계산을 하는 문제 같은데, 크기가 n by m인 행렬 a와 n by k인 b를 곱할 때 필요한 곱셈 연산의 수는 총 n 곱하기 m 곱하기 k번이다. 행렬 n개를 곱하는 데 필요한 곱셈 연산의 수는 행렬을 곱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a의 크기가 5 곱하기 3이고 b의 크기가 3 곱하기 2, c의 크기가 2 곱하기 6인 경우에 행렬의 곱 abc를 곱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a, b를 먼저 곱하고 c를 나중에 곱하는 경우 a, b, c에 필요한 곱셈 연산의 수는 이렇게 총 90번이고 bc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앞에 있는 a를 곱하면 필요한 곱셈 연산의 수는 126번으로 아까보다 더 많게 되네요. 같은 곱셈이지만 곱셈을 하는 순서에 따라 곱셈 연산의 수가 달라진다. 행렬 n개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모든 행렬을 곱하는 데 필요한 곱셈 연산의 연산 횟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입력으로 지은 행렬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입력. 첫째 줄에 행렬의 개수 n이 주어진다. 둘째 줄부터 n개 줄엔 행렬의 크기 r과 c가 주어진다. 이제 행과 열인 거죠. 항상 순서대로 곱셈을 할 수 있는 크기만 입력으로 주어진다. 첫째 줄에 입력으로 주어진 행렬을 곱하는 데 필요한 곱셈 연산의 최소 값을 출력한다. 정답은 2의 31승 빼기 1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이다. 또한 최악의 순서로 연산해도 연산의 수가 2의 31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이제 이게 딱 인티저의 맥스 값이죠. 그래서 인티저를 쓰면 된다는 걸 암시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죠. 행렬이 쭉 주어지는데 이 행렬 간의 순서를 바꾸는 건 안 되지만 이렇게 어떤 걸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계산하는 건 바꿀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연산 횟수가 작은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행렬 곱셈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행렬이란 이렇게 이제 네모 박스 안에 숫자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뜻하고, 이쪽에서 한번 보면은 3, 4, 2, 1, 0, 마이너스 1, 3, 7, 8 이런 게 있다고 하면 한 줄 더 써볼게요. 그럼 이제 이 몇 줄이냐, 이 방향이 이제 4개잖아요. 그러면 로가 또는 행이 4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가로로는 3줄이죠. 그럼 여기 컬럼이 3개다. 컬럼은 이제 우리말로 열이죠. 그래서 행이 4개, 열이 3개. 그래서 보통 RC로도 많이 표현을 하고요. 이런 거고, 이제 행렬 곱이라는 연산, 덧셈은 워낙 트리비얼 하니까 행렬 곱이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예를 들어볼게요. 102, 마이너스 1, 31 이렇게 있으면 요건 이제 2행, 행이 2개죠. 그 다음에 열은 3개 자리가 되겠고, 곱하는 이제 행렬은 31, 21,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행이 3개고요. 열이 2개가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2by 3 행열로 표시했을 때 2행 3열, 얘는 이제 3행 2열이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2행 2열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과 이것을 곱했을 때 가운데 껴있는 게 없어지는 형식으로 이제 처리가 됩니다. 2가 그대로 오고 2가 그대로 오고, 요 이제 작동 방식을 보시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이제 예제에서 주어진 게 ABC 3개의 행렬이 있다고 했을 때 A는
5행 3열 짜리 행렬이고요. B는 3행 2열 3행 2열 짜리 행렬이고, C는 2, 6이니까 2행 6열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순서상처럼 표현을 해보면 5행 3열 3행 2열 2행 6열이 됩니다. 이거 3개를 곱하게 되면 순서대로 곱한다고 했을 때 이걸 곱하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가운데 거 없어지는 것처럼 돼서 5 곱하기 2짜리 행렬이 결과적으로 나오고요. 또 요걸끼리 곱하게 되면은 가운데 게 없어진 효과가 나서 최종적으로는 5,6의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거 순서대로 지금 저는 A, B, C가 있을 때 A, B를 곱하고 그 다음에 C를 곱한 걸 방금 보여드린 건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B, C를 곱하고 순서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나중에 A를 곱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는 한번 해보면 B, C를 먼저 하면 3,2 곱하기 2,6의 형태가 되죠. 그럼 여기 없어지면서 3, 6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A는 5,3이니까 곱하면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5,6이 되는데, 보시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행렬의 어떤 형태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게 변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서 곱셈 연산의 수를 물었는데 이 곱셈 연산의 수는 여기 설명이 나온 대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쭉 언두를 하고요. 먼저 이걸 할 때는 아까 뭐 일일이 곱하는 걸 보여드렸지만 그걸 계산을 해보면 이 두 개를 곱한다고 했을 때 5 곱하기 3 곱하기 2만큼의 연산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발생한 행렬이 이제 두 개를 지운 5,2인데 이거와 이거를 또 곱하게 되면 5 곱하기 2 곱하기 6만큼의 연산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거와 이걸 더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90이 나오고, 순서를 바꿔서 A, B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B, C를 먼저 계산하게 되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6이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3,6의 행렬에다가 얘를 곱하면 5 곱하기 3 곱하기 6이 나와서 지금은 6이 두 번 나왔잖아요. 근데 아까는 보시면 6이 한 번 나오고 이쪽은 2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건 126번으로 연산 횟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최소인지를 이제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걸 그러면 나이브하게 푸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무식하게 브루트포스라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서 단순하게 그냥 푸는 방법으로 한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 행렬의 개수가 3일 때부터 해볼게요. 3일 때. 그러면 자, 어떻게 되죠? ABC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곱셈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A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를 하거나 BC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를 하고, 나중에 한번 곱하는 것까지 가로를 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행렬의 개수가 3일 때는 두 가지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렬의 개수가 4개일 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 B, C, D가 될 텐데요. 자, 요거는 어차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렇게 두 개를 모은 경우와 이렇게 모은 경우, 이렇게 모은 세 가지가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할 수 있는 액션의 종류를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나열을 해볼게요. 두 개를 묶는 경우, 이렇게 묶는 경우, 이렇게 묶는 경우 세 가지가 있고, 이제 요 AB를 어떤 Z라는 연산 결과가 끝났으니까 새로운 행렬로 이제 대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AB가 아니라 뭐 Z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BC가 아니라 뭐 Y로 표현을 하고요. CD가 아니라 뭐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ZCD가 된 다음에는 아까 이제 행렬의 개수가 세 가지일 때랑 똑같죠? 그러면 ZCD가 되든지 ZCD가 되든지, 그쵸?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AYD가 되든지 AYD가 되든지, ABX도 ABX가 되든지 ABX가 되든지, 이렇게 총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행렬의 개수가 4개일 때는 처음에 3가지, 그 다음에 2가지, 이렇게 3 곱하기 2인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5가지일 때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결국은 이렇게 4, 3, 2가 나오게 되고, n일 때는 n-1 팩토리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n의 개수가 최대 500이기 때문에 499 팩토리얼이 최대가 되는데, 이 팩토리얼은 대략 한 10, 한 5 정도였나요? 아무튼 10 몇만 돼도 너무 큰 수가 돼서 인티저 연산에 담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499 팩토리얼이라는 가지수는 너무 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이브로 풀리지 않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DP로 풀어라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기로 한번 푸는 방법을 고안해 본 다음에 캐시를 달아서 그런 방식의 DP로 한번 풀려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그렇게 풀기에는 좀 걸리게 되는 함정이 있어요. 일단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행렬 A, B, C, D, E, F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렬 하나는 이제 행과 열이 있는데 제가 RC로 표현을 해볼게요. 로우 컬럼. 그러면 이제 A, B, B, C, C, D, D, E, E, F, FG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두 개씩을 같은 기호로 표현했어요. 그 이유가 행렬의 곱셈이 가능하려면 요게 이제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죠. 그리고 요 예점력을 봐도 2, 3과 3, 2와 2가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수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조건이고요.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아까 제가 경우의 수를 보여드렸듯이 루프를 돌면서 A, B를 먼저 계산하는 경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B, C를 먼저 하는 경우를 해보고, 그 다음에 C, D를 하는 경우를 해보고, D를 하는 경우를 해보고, E, F를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루프를 돌리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다른 걸로 치환을 하면서, 예를 들면 Z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줄어든 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루프를 돌면서 이렇게 묶어보고, 이렇게 묶어보고, 이런 걸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인덱스가, 이제 X번째 인덱스고, Y번째 인덱스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묶여진 거를 K번째 인덱스라고 하면은, 정답이 되는 연산 횟수를 먼저 펑션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X부터 Y까지의 연산 횟수를 구하면 이게 정답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 앞에 거, 가로 앞에 거 해서 x, k-1까지 한 거랑 더하기 요거 연산한 거, d 연산한 거는 이제 요거 연산한 거니까 d 곱하기 2 곱하기 f죠. d 곱하기 2 곱하기 f 더하기 뒤에 거는 다시 제기호 줄로 k 더하기 1, k 더하기 2죠. k 더하기 2, y. 이런 식으로 이제 제기로 이제 하면은 되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요 K 이 두 개를 연산했을 때 이게 이제 지워지면서 D 요거를 전체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XY가 이미 있으니까 뭐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M은 D by F가 됩니다. M은 로가 D이고 컬럼이 F인 행렬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M과 Y를 곱할 때 펑션 이 뒤쪽 펑션에서 M과 Y를 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할 때 이 일단 M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DFG에서 DFG라는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 D라는 게 이제 Y 입장에서 보면은 두 칸 앞에 걸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나중에 이쪽에 있는 걸 가져오려면 더 앞에 있는 것도 가져와야 될 수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배열을 지우면서 하는 경우는 구현하기가 쉽지만 배열을 이제 지우면서 하게 되면은 배열 자체를 함수에 이제 파라미터로 넘겨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금방 너무 느려가지고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인덱스로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가장 안쪽에 있는 행렬 두 개씩 곱하는 방식은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잘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좀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방식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안쪽에 가장 작은 두 개부터 곱해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국 마지막에는 먼저 4개짜리로 해보겠습니다. ABCD 4개가 있다면 이거는 이제 AB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C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D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AB를 계산하고 뭐 CD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가장 바깥쪽에서 한꺼풀을 보면은 이제 맨 위에 거는 요거 한 개랑 요거 이제 3개짜리를 곱하는 거고 이거는 이 2개짜리랑 2개짜리를 곱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제기가 2등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한번 나눠볼까요? 뭐 예를 들어 BC를 먼저 곱하고 A를 곱한 다음에 뭐 D를 곱했다.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서 보면 D와 나머지 것들로 이렇게 이분화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2등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장 마지막에 계산되는 그 연산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아까처럼 로와 컬럼을 A, B, B, C, C, D, D라고 했을 때 보면은 어쨌든 얘는 이제 ABC를 곱한 거잖아요. 그럼 ABC를 곱했을 때는 이렇게 중간 것들이 없어지고 마지막에 AD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AD 곱하기 DE가 되니까 이거 연산의 수는 결국은 A 곱하기 D 곱하기 E인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D 곱하기 E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안쪽은 제기로 들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아까처럼 표현을 해보면 이제 이게 X고 Y고 뭐 K가 어딘가 있을 때 이렇게 인덱스를 놓으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ABCD가 너무 좀 개수가 작은 것 같아서 좀 길게 늘려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길게 한번 해보고 마지막에 연산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눠졌다고 해볼게요. 그럼 뭐 중간에는 뭐 이제 이렇게 뭐 어떻게 가로가 어떻게 쳐질지 모르겠지만 가장 바깥에는 이렇게 연산이 됐다라고 하면 처음 인덱스를 X, 마지막 인덱스를 Y라고 하고 이게 사실 지금은 이제 여기가 0이고 이제 n-1로 봐도 되는데 일반화를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X 인덱스, Y 인덱스, 여기가 K 인덱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처럼 A 로 컬럼이 A, B, B, C, C, D, D, E, F, F, G, G, H, H, I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마지막 가장 바깥에 있는 이 두 개 뭉치의 연산의 수는 의외로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이 다 결국은 약분처럼 없어지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요거 이 전체 행렬은 A by F인 거를 알 수가 있고 이 전체 곱하고 나면 그
A행 F열인 거를 알 수가 있고, 이 FGH도 결국은 이것들이 이제 약분처럼 없어지고 F행 I열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남은 건 뭐죠? AF와 FI를 연산한 거기 때문에 A 곱하기 F 곱하기 I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이거 연산 횟수는 A 곱하기 F 곱하기 I인데, 요걸 이제 기호를 써보면 이제 A 행렬의 로우가 되겠죠? 곱하기 F는 뭐죠? K번째 행렬의 컬럼이 되겠죠? 컬럼 곱하기 I는 뭐죠? Y번째 행렬의 컬럼이 되겠죠? 아, 이거 두 개를 거꾸로 썼네요. K번째 행렬의 컬럼이고, I는 이제 Y번째 인덱스를 가진 행렬의 컬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기식을 써보면 정답인 XY의 총 연산 횟수를 알고 싶으면 먼저 이 연산 횟수를 적고요. RA CK 죄송합니다. CY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 앞에 것들 이제 제기로 들어가자는 거죠. 펑크 x, k 더하기 k 더하기 1, y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좀 이상한 이슈 없이 자연스럽게 제기가 완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캐시로 이제 부분 연산을 저장하면서 DP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한번 DP를 실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옆에 놓고 이거대로 한번 구현을 해 볼게요. 근데 먼저 이제 기본 코딩을 해야 되니까 이걸 보고 코딩을 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줄 행렬의 개수 n을 받고요. 그 다음에 둘째 줄부터 n개 줄에는 행렬의 크기 r과 c가 주어지는데, 이걸 뭐 스트럭처를 사용해도 됩니다만 저는 좀 더 간단하다고 할 수 있는 r과 c 행렬을 따로 가져가 볼게요. 최대 500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n개 동안 r과 c를 받아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이 그림을 불러와서요, 요거대로 한번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펑크라는 걸 정의했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펑션은 정답이 될 펑션인데, x라는 인덱스와 y라는 인덱스를 이제 인자로 받고요. 자, 일단 터미널 컨디션을 주기 전에 요 이제 이쪽 제기 부분을 그대로 한번 일단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k는 이제 맨 앞부터 맨 뒤까지 뭐가 될 수도, 어떤 거든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루프를 돌리게 돼요. 자, k는 x부터 y까지 계속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해보고, 그 중에 맥스를 취하는 거고요. 맥스, 미니멈이죠. 미니멈은 mm으로 해보겠습니다. 미니멈 연산을 구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이제 0으로 두고, 자, mm은 min mm 민이니까 처음에 큰 값을 줘야겠네요. 그냥 뭐 int max로 한번 처음에 아주 큰 값을 줘 볼게요. int max는 인티저에 이제 max 값을 부여하는 거고요. 2에 32승 빼기 1이 2에 31승 빼기 1이 아마 들어갈 거고, 사인드니까
요걸 하기 위해서 리미트를 인클루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기호출 x, k 더하기 펑크 k 더하기 1, y 요거 그대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는 이제 r a가 이제 x인 거죠. x 곱하기 c k 곱하기 c 소문자고 cy 요거 그대로 한 거예요. 요 a라는 건 이제 x 인덱스니까 이게 x가 맞죠? 이렇게 그대로 구현한 겁니다. 이 민이란 거는 이제 알고리즘 헤더를 C++ 알고리즘 헤더를 가져와야 되고요. std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귀찮으니까 빼기 위해서 이걸 해주고요. 그 민이란 거에 밑줄표가 없어졌죠. 이렇게 해서 return mm을 해야 되는데 제기이기 때문에 종료 조건을 줘야 되죠. 종료 조건은 이제 뭐 길이가 1일 때 이제 예처리 해주면 되겠죠. 1일 때는 뭐 연산횟수라는 게 없으니까 0을 리턴해 볼게요. 만약 y 빼기 x가 그러니까 길이가 이제 y 빼기 x 더하기 1인데 이게 이제 1보다 작으면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양쪽 1을 빼면은 이 0이 되죠. 이렇게 되면 연산횟수는 0이다. 이렇게 한번 종료 조건을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펑션을 부르는 것 자체가 이제 정답이기 때문에 printf %d 인티저 범위 이제 안에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0,n-1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딩은 된 것 같은데 한번 예제 입력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돌아가죠? 잘 안 되죠? 네, 여기서 k가 y랑 같게 되면 무한 루프가 돌게 되죠. k는 하나 작은 것까지만 가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어쨌든 괄호가 나눠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한번 돌려서 예제 입력에 대해서 맞는 결과가 나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90으로 맞는 값이 나오고요. 근데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큰 입력에 대해서는 아마 타임아웃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연산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캐시를 달고 DP 문제를 풀 겁니다. DP를 XY가 이제 500과 500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메모리를 설정을 하고요. 500 by 500은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메모리 제한을 넘을 일은 없고요. 메모리 제한 256메가나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해봐야 뭐 얼마 안 되죠. 이렇게 하고 처음에 0으로 초기화된 상태에서 0이라는 값은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식별자로 그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 dp x y가 0보다 크면 음수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음수일 수 없고 0보다 큰 경우는 리턴해라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도 이제 dp에 넣어주면서 리턴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하면 된 것 같은데요.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제 입력 확인하고 제출을 해 보겠습니다.
네, 맞았네요. 수고했습니다.